토트넘 호스퍼가 주장 손흥민과의 작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10일 영국의 축구 매체 풋볼 팬키스트는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계약을 1년 연장할 옵션을 발동할 예정이지만 그와의 이별이 머지않았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최근 A매치 휴식기 이후 다시 훈련을 시작했으며 국가대표로 차출된 선수들을 제외한 전원이 참가했는데요. 토트넘은 이러한 훈련 사진을 공식 SNS에 공개했으며 손흥민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습니다. 한편 손흥민의 절친한 친구인 해리케인이 손흥민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 의사를 알고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축구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더불어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은 최근 손흥민이 국가대표팀에서 은퇴할 생각을 자주 언급했다고 밝혔죠. 이 두 가지 정보는 축구 팬들 사이에서 손흥민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어떤지 오늘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A매치 휴식기 이후 다시 훈련을 시작했으며 국가대표로 차출된 선수들은 제외됐습니다. 토트넘은 공식 SNS에 훈련 사진을 공개했으나 손흥민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손흥민은 부상으로 인해 이번 월드컵 3차 예선에 한국 대표팀에 소집되지 않았는데요. 11일 풋볼 런던은 토트넘이 공개한 최신 훈련 사진에서 손흥민에 대한 정보를 엿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풋볼 런던은 프리미어리가 일시 중단 중이지만 토트넘은 여전히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A매치는 2024-2025 시즌 두 번째 휴식기입니다. 많은 토트넘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차출되어 훈련에 불참했습니다. 여러 선수가 자리를 비웠지만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웨스트햄과의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토트넘은 오는 19일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에서 웨스트햄과 맞붙을 예정이죠. 풋볼 런던은 7라운드 브라이튼과의 2대3 패배 당시 결장했던 선수들 중 리샤를리송과 손흥민이 주목할 만한 이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샤를리송은 지난 8월 에버튼과의 4대0 승리 이후 마지막으로 출전했으며 이번 시즌 두 경기에서 단 25분만 출전했고 부상으로 자주 결장했습니다. 풋볼 런던은 리샤를리송이 팀에 매우 필요한 선수임을 지적했습니다. 토트넘이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에 참가하면서 경기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도미닉 솔랑케를 영입했지만 그가 모든 경기를 책임지기는 어렵습니다. 풋볼 런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솔랑케의 대체 선수를 필요로 하며 리샤를리송이 자주 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최근 훈련 사진에서 리샤를리송은 체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그는 컨디션을 회복하기 위해 개별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체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달리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는 리샤를리송이 공과 함께 훈련을 시작했다는 점으로 그의 복귀가 임박했음을 시사합니다. 보통 부상 회복 과정에서는 부상 부위에 대한 치료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 기본적인 체력 회복, 이후 공과 함께 기술 훈련, 마지막으로 팀 전술 훈련을 진행합니다. 풋볼 런던은 토트넘이 공개한 훈련 사진에서 손흥민과 윌슨 오도베르가 야외 훈련을 하지 않는 모습이 보였다고 전했죠. 이는 두 선수 모두 가능한 한 빨리 부상 회복에 집중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이브닝 스탠다드는 손흥민이 오는 19일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복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11일 풋볼 팬캐스트는 토트넘이 올해 여름 이적 시장부터 포스트 손흥민 시대를 준비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토트넘은 왼쪽 윙어 포지션의 10대 유망주 윌슨 오도베르, 마이키 무어, 양민혁 등 3명의 재능을 영입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도 토트넘은 손흥민의 대체자를 계속해서 찾을 것이죠. 최근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리 케인은 손흥민의 토트넘 재계약 상황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케인은 이번이 손흥민이 팀을 떠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할 적기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손흥민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안했으며 이는 그의 커리어에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케인은 자신이 토트넘을 떠나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조언을 했습니다. 그는 토트넘이 스타 선수들을 유지하는 데 있어 결단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으며 손흥민이 새로운 도전을 위해 팀을 떠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는데요. 케인은 최근 팬 포럼에서 손흥민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깊이 있는 생각을 공유한 발언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케인은 손흥민이 새로운 환경을 찾아 도전할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을 수 있으며 특히 토트넘에서 많은 해 동안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트로피를 거머쥐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유럽대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손흥민이 유럽대회에 집중하고 새로운 정상에 도전하고자 하는 목표에 부합하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한 매체는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이 최근 인터뷰에서
아들이 몇 날 며칠 동안 국가대표 은퇴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죠. 손 감독은 손흥민이 대표팀의 주축 선수로 오랫동안 활약해왔기에 이 결정이 꽤 뜻밖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제시한 이유는 매우 타당했습니다. 그는 유럽 무대에서의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어하며 지속적인 경기 출전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유망한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양보하고 싶어 했습니다. 손 감독은 손흥민이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논의했으며 그 중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하는 압박감과 폼 유지를 포함한 문제들도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팀 동료들의 격려와 설득 덕분에 손흥민은 은퇴 결정을 잠시 보류했습니다. 그는 대표팀에 남아 계속해서 헌신하기로 결정했으며 미래에 대해 다시 고민할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감동적인 결정으로 손흥민의 국가대표 축구에 대한 깊은 애착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의 토트넘에서의 커리어 변화가 손흥민으로 하여금 팀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찾도록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손흥민은 2015년부터 토트넘과 함께하며 팀의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계속해서 큰 트로피를 놓치면서 팀의 스타 선수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죠. 케인의 조언과 손흥정 감독의 발언은 손흥민이 새로운 선택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단순히 새로운 경기 환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항상 갈망해왔던 트로피를 쟁취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결국 손흥민이 남을 집 떠날지는 그의 커리어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의 선택은 개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토트넘, 한국 대표팀, 그리고 유럽 축구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손흥민의 아버지이자 썬사퍼 아카데미의 감독인 손흥정과 두 명의 조교가 축구 클럽에서 아동폭행 및 욕설 혐의로 각각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는데요. 10월 11일 춘천지방법원 제11형사 단독은 손흥정 감독과 두 명의 조교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4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을 간이 처분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기소 과정에서는 아동과의 근무 금지 명령이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간이 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평가를 바탕으로 벌금형이나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간이 처분 명령은 공개 재판 없이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절차로 이 명령이 확정되면 최종 판결과 동등한 효력을 가집니다. 피고인이 이 명령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요청할 수 있죠. 검찰에 따르면 손흥정 감독과 조교들은 3월에 B라는 어린아이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가족이 3월 오키나와에서의 훈련 중에 B가 코너킥 깃발로 허벅지를 맞아 2주간의 상처를 입었다고 고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B의 팀이 상대팀에게 패한 후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달려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4명의 선수, C를 포함한 이들이 시간 안에 완주하지 못했고 코너킥 깃발로 엉덩이를 맞는 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오키나와 훈련 기간 동안 B는 훈련 중 실수로 인해 손 감독에게 언어적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강원도 경찰은 4월 중순에 이 사건을 손흥정 감독과 2명의 조교 관련해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사건이 공론화된 후 손흥정 감독은 성명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논란을 일으켜 대중들에게도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는 또한 발생한 일을 부정하지 않으며 일어나지 않은 일을 사실이라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시대의 변화와 법적 기준에 적응하지 못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아이들 훈련하는 방식에 대해 깊이 반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